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죠.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작품의 제1복권 와마국 연방 A상 리무르 템페스트를 이번 시간에 까발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이 제품은 최근에 찰리님과 홍대 나들이를 갈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오픈한 카메하우스 2호점에서 딱 2번 만에 티켓에 뽑으시고는 선물입니다 하고 주셨거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찰리님. 이 제품이 이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걸 기억해 주신 건데 더불어서 다른 작은 물건들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 녀석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리제로 제1복권으로 나온 에키드나 미니 피규어입니다. 제가 리제로 마녀 중에는 제일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마음속의 공간이지만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꽤 매력있는 역캐입니다. 또 다른 상품은 오늘 소개할 제1복권의 D상으로 있는 슬라임의 작은 인형도 주셨어요. 이게 리무르 템페스트의 본 모습입니다. 나는 나쁜 슬라임이 아니야. 그리고 오늘의 메인 디시인 상자 안에 있는 이 녀석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자! 국내에는 21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디자인부터 눈에 띄시겠지만 원작에 있는 코스튬은 아니에요. 가격대는 5만원 선으로 저렴하고요. 구성 단촐합니다. 본체랑 칼 하나 딸랑 있어요. 제가 원작충인데도 원작에 나오지도 않는 이 외색이 짙은 복장이 이쁘다고 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들의 조합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늘색, 흰색, 파란색 등이 리무르의 머리 컬러와 조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세도 너무 좋고요. 크기가 높이 기준 약 15cm라 그렇게 큰 피규어는 아니에요. 8분의 1 사이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검정색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걸치고 있는 거도대 무늬를 베이스 앞부분에도 표현을 해줘서 밋밋하지는 않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운동장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점수를 따고요. 가장 중요한 얼굴은 여성 컬러가 강하게 나왔다 생각합니다. 칼은 파손 주의하셔야겠고요. CG의 감염도 무난합니다. 군데군데 도색 미스는 아쉬워요. 리무르 피규어를 공통인지는 모르겠는데 머리칼은 항상 클리어랑 섞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정수리 부분 접합선이 살짝 깔끔하지는 못한데 잘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해하고요. 이 피규어 제 이웃 유튜버이신 맥캣TV에서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제가 이 조형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지 쪽의 질감 표현, 그 외에 걸치고 있는 위도대 펄럭이는 표현도 좋아요. 다만 팔 쪽에 팔 구멍이 있는 척이라도 뚫어줬다면 더 사실성 있는 조형이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부분이라 그런지 생략했네요. 저는 처음으로 소장을 하게 된 리무르 피규어인데 이걸 받고 나니 또 다른 조형들도 만져보고 싶어졌어요. 특히 이 다음 나온 좌상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 애니메이션 2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 상품이 또 나오려면 3기가 어서 빨리 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생 슬라임 제1복권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제가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를 한 지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바람에 제가 활동하는 톡방에 준현님이라는 분께서 와이프분이랑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거든요. 까까님 드볼 영상 좀 올려주세요. 와이프가 요새 드래곤볼에 애정이 식으셨나? 자꾸 외도만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농담조로 하신 이야기긴 한데 드래곤볼 제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흥미가 없으실 분들에게 해명을 하자면 제 애정이 식은 게 아니고 주로 위탁 물품을 빌려주시는 위탁주 분들의 취향이 변하신 거예요. 위탁주라면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언급을 해드리는 미도리님과 찰리님이신데 요새 제가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를 하면서 자주 언급했지만 재탕이 너무 심하고 솔직히 제1복권 말고는 살만한 상품들이 많이 없어요. 뭐 그래서 사실 위탁을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서 빌려주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채널의 컨셉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리뷰하실 생각 있으시냐고. 근데 제가 도리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빌려주신다면 감사하게 찍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주로 사는 물건들이 드래곤볼이 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물건 자체를 만지는 기회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해주시는 물건이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최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서 드래곤볼 제품들을 리뷰를 안 하니까 불안할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드래곤볼 제품들을 보여드릴까 해요. 용구 5월 인형 손오공 A, B 버전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걸 선택을 한 이유는 방금 소개한 리무루가 일본색이 강한 의상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드래곤볼에도 그런 제품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미 블로그에서 한번 다뤘던 녀석들인데 똘망똘망하니 잘 나왔거든요. 만나볼게요. 국내에는 18년 4월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재판이 되었지만 제 거는 초판이에요. 박스는 두 가지가 있고요. 웃는 얼굴과 썩소 얼굴 비슷비슷해 보이죠? 몸통이랑 머리카락 파츠, 앞머리칼 파츠, 얼굴 중간 파츠, 투구용 머리칼 파츠. A 버전 같은 경우는 신용 모양의 장식 투구와 썩소 얼굴이 있고 B 버전은 드래곤볼 장식 투구와 웃는 얼굴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완성되면 전형적인 재활용 조형의 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살 생각은 없었는데 당시 거래처 사장님이 두 개 다 사시는 걸 추천해 주셔서 강매 아닌 강매를 당한 셈인데 결과적으로는 만족했습니다. 블로그에서 한번 다뤘는데 이 용구 5월 인형이란 건 일본의 어린이날에는 남자아이들 방에 무사옷을 입은 인형을 가져다 놓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의 풍습인가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외군 복장을 손오공이 입고 있는 거예요. 투구를 씌워 놓으면 높이 14cm고요. 사실 드래곤볼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외색이 많이 없는 작품 덕을 많이 봤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 장식 투구와 드래곤볼 장식 투구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표정도 두 제품이 확연하게 달라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판매하신 분도 두 개를 다 사라고 하신 거 아닐까. 개인적인 취향은 A 버전의 썩소 얼굴, 투구는 드래곤볼이 달린 B 버전이 취향입니다. 일반 경품인데도 경품스럽지 않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갑옷 컬러도 50을 의식해서인지 일부러 주황색 컬러를 선택한 듯 싶고요. 박스 샘플에 있는 검이라든지 활 등도 파츠로 넣어줬으면 분위기가 제대로 나왔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그리고 이번 제품은 인형이라는 컨셉에 맞게 이 조립 파츠들을 이런 식으로 교환해서 조립하는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제품이라도 투구를 씌운 버전과 안 씌운 버전 두 가지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취향의 문제겠지만 저는 50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야 50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구는 따로 디스플레이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투구를 씌워 놓으면 그냥 어린이 무사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뭐 사실 이 조형이야 단오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사무라이 복장의 캐릭터들을 썩 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유카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쟁이 생각나는 복장이라 거부감이 있는 듯 싶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집안에 계신 분들의 역사적 이해를 구하고 장식해야 하지 않을까. 용구 5월 인형 A, B 버전 손오공 여기까지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본색 복장이 강한 제품들만 리뷰를 한 게 그 전에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일본 만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외국인 걸까? 사실 좀 예민한 주제인데 이 용구 5월 인형 같은 경우도 저 역시 처음 접할 때 외색이 너무 짙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샵에서 일을 했을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50이 진열장에 있는 걸 보고 한 손님이 문의를 하러 오셨어. 다짜고짜 이거 얼마인가? 지금이야 재판이 되었지만 당시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8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가져가서 부대에서 표정용으로 쓸까 하는데 괜찮겠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이 고객님은 일본에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군인 간부쯤 되시는 분이고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계시구나. 두 번째는 뭐 구매를 해서 그걸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고객 맘이지만 표정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고가의 제품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괜한 기우였어.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던 고객님은 결국 그날 문 닫을 때까지 나타나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고객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물건을 살 생각으로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셨던 거야.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고객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런 성향의 물건이 여기 보이는 게 불편해 라고 시의를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이게 옳다 나쁘다 라고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정이라고 믿는 부분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옳지 않다고 그 전달하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뭐가 옳고 그르고 판단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에 그르다고 판단하고 나를 세우는 상대에게 어떤 식으로 나의 의견을 조금 더 젠틀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피력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인터넷의 발달로 참 많아졌는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런 관점에서 저도 매번 영상으로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위탁 리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려요. 또 만나요. 까바!